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이 시간 제목을 보시면 불교 윤리 사상, 이제 한국의 불교 사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교의 전개 과정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한국의 불교여서 62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네요. 준비되셨나요? 전체적인 불교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불교 사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 사상은 또 한국의 색채, 독특한 색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안 아까운 그런 사상가입니다. 바로 원효대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의천과 진울의 사상, 이런 것들을 쭉 역사적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의 가장 핵심 내용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전개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이 대승불교의 영향,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질 때 선종에 우리는 강세가 좀 있었는데요. 이 각각을 좀 배틀하듯이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교종, 선종, 그리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비교해서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개념들이 뭘까? 일단 제시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효의 통불교 사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통불교라는 것은 통합했다라는 논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원융회통과 화쟁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전개 과정의 의천과 진울의 사상까지 모두 다 조화론적인 논리로 이해해 주시면 돼서 결론은 조화, 이 단어,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원효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음악을 통해서 원효를 접근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저희는 딱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 받아들일 준비 되셨나요? 생활 속에서 윤리 사상을 찾아서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준비된 음악을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벌써 6년째 세상을 살 순 없어도 이 작은 마이크 하나로 흔들리는 날 지킬 수 있게 언제나 맞이할 수 있는 많은 기회 그 작은 행복이 내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 한 평짜리 삶에서 100평짜리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 맘먹게 달려있다는 것.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 원효의 화쟁사상과 원융회통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리쌍의 러쉬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그룹이고 정인의 목소리도 참 좋은데요. 제가 노래를 왜 들려드렸을까요? 눈치를 채셨을까요? 맨 마지막 두 줄을 유심히 보시면 한 평짜리 삶에서 100평짜리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건 모두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막 어떻게 래퍼로서 뭐 하고 뭐 힘들었는데 그래서 쭉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대중문화, 노래, 랩 이런 가사에서도 우리는 불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원효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리쌍의 러쉬를 꼭 떠올려 주시면서 한 평짜리 삶에서 100평짜리의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내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게 원효 사상의 핵심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런 비유를 뭐 학교에서 많이 써먹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몇 번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렇게 또 수업 준비를 하다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만들어 놓은 그 불교 사이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EBS에서 학생들한테 불교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군요. 참 괜찮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참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재밌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원효 대사의 이야기는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리쌍의 러시, 그리고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체 유심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시작해 볼 텐데요. 원효 대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고 그러고요. 총명함이 정말 그지 없어서 야, 얘 진짜 성장하면 똑똑한 애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화랑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웅스러운 이야기에 꼭 시련은, 역경은 그 주인공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학 원서 쓸 때 꼭 써야 되는 부분이 내가 그 역경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냈는지, 그 역경을 극복한 부분을 대학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네 인생이라는 건 이러한 위대한 사상가나 스님, 아니면 위대한 철학자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평상적인 사람들도 살면서 역경은 닥쳐오기 마련이다. 다만 그 역경에서 어떻게 회복성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어떤 회복 탄력성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대학의 의도일 겁니다. 그래서 역경을 일부러 만들어내지 마시고 내가 막 이렇게 힘들었다 하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낼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든 것을 이겨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효 대사도 역경이 닥쳐오는데요. 그건 바로 어머님의 사망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서 죽게 되지? 죽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지? 죽고 나서는 우리는 어디로 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누가 했던 고민일까요? 바로 석가모니가 했던 고민이겠죠. 그래서 스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당나라 유학을 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황성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화성 정도의 위치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의상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려고 유학길을 떠났는데, 떠난 그 길에서 하룻밤 잔 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해골물 이야기입니다. 이 해골물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결론도 일체유심조니,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즉 어젯밤엔 너무 맑은 물이었고 꼴깍꼴깍 너무 맛있게 먹은 이 물이 오늘 아침에 동이 터서 눈을 떠보니 해골에 고여있는 물이었구나 라는 이 이야기에서 정도, 부정도 모두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원효대사가 한 일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무애행이라는 걸 통해서 민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무애행할 때 애자는 꺼리낄 애자예요. 꺼리끼다라는 애자, 이 돌석자가 들어가는데요. 꺼리끼다라는 것은 뭘 할 때 굉장히 걸리는 것들이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본질에서 돌아가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을 직접 민중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거침없이 얘기해 보자. 자유롭게. 그래서 막 춤도 추고요. 뭐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적인 래퍼일 수도 있는 건 거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외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민중들이여 함께 극락정토로 가봅시다. 이게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원효의 사상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둘 그 사상들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인데요. 보시면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금강산매경론도 있지만 대승기신론소와 신문화쟁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문화쟁론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신문 10개의 문을 화쟁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두 권을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이 두 권을 통해서 나오는 논리들이 시험에 다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거 여러분들 까먹으셔도 조화라는 말은 원효에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 1번 문제도 원효의 사상이 장식을 했었는데요. 1번부터 딱 나온 문제가 불교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했겠지만 결론은 요것만 알았으면 문제는 자동으로 풀고 넘어갔을 것이다. 보통 윤리 문제는 1번부터 어려운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보통 2면의 세트형 문제 6, 7번 요걸 어렵게 하고 4면의 첫 번째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1번부터 어렵게 하진 않아요. 근데 보면 요것만 알았어도 풀 수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 불교의 대중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대승불교적인 특징이 보이는 거고요. 대중화라는 건 민중과 함께하면서 갈등의 시대의 화합의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분 사탐이 우리 EBS 사이트에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고 학생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걸 출판사와 연계가 돼가지고 책으로 찍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도 윤리와 사상을 그렇게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효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음의 혁명, 갈등의 시대의 화합의 인물, 원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갈등의 시대, 이 시대는 100개나 넘는 백가로 하여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백가, 집가자를 써서요. 다양한 학파들을 얘기합니다. 중국은요, 굉장히 많은 불교의 학파들이 있었어요. 아마 원효 대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불교의 색채가 지금처럼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원효 대사는 바로 그 100개나 넘는 다양한 학파들을 흡수하여 통불교로 만들고 그 통불교를 통해서 갈등의 시대에 더 높은 차원에서 아우르는 화합의 사상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갈등의 시대 화합의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갈등이나 문화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갈등들이 부딪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시대적인 어른 그리고 화합의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인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화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원효와 같은 인물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일심화쟁이다라고 할 때 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일심 하면은 뭐 옛날에 이렇게 막 문신으로 일심 막 이렇게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뭐 두목을 향한 마음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일심은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죠. 즉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화쟁. 이 쟁자는 간쟁할 쟁자입니다. 즉 싸운다라는 의미예요. 싸움을 조화롭게 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요거죠. 요게 아주 고차원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원효 대사가 이런 겁니다. 아, 너가 얘기하는 거 오케이 맞아. 아, 너가 얘기하는 거 그것도 맞아. 그거 다 맞아. 다 맞는데 결국엔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그거를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융회통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통자는 통한다라는 거잖아요. 원융이라는 말은 원만하여 막힘이 없고 회통, 모든 것이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일심이라는 단어,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근데 왜 돌아갈 수 있느냐? 싸움이다라는 것은 어차피 부처님을 향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원만하여 막힘이 없고 모든 것은 통한다라는 논리를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선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원흉회통과 일심화쟁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조황. 예,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항상 비유를 하는 게 선생님은 이 EBS 촬영하러 올 때 차를 쫙 타고 옵니다. 근데 차로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뭐 헬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만 오른 건 아니죠. 선생님이 출발해서 EBS로 올 수 있다라는 건 결국 귀결 지점은 부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노선이든 다 맞는다. 그게 틀린 게 아니다. 싸우지 말아라. 이 논리니까 일심화쟁 원흉회통은 조화의 논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체유심조 아까 해골바가지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일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고요. 화합 귀일케 한다라는 논리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스토리텔링이 끝나고 나서 한 7분여에 걸쳐서 선생님이 이 원효의 사상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걸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요. 자, 원효의 사상 이 키워드 어디에서 발견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의 아집에 매달리지 않으며 아집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사상 하면서 공부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독선, 거기에서 나오는 인식의 오류, 그리고 그것은 집착,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두 가지의 극단을 떠나 이치에 통달하여 두 가지를 융화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여기에서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중국의 학파들을 얘기하는데요. 다른 100개나 넘는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메이저는 두 개의 학파였는데 그 두 극단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두 가지를 융화하여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융회통 떠오르죠. 원만하여 막힘이 없고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화합귀일의 논리입니다. 날카로운 두 모서리를 아울러 원만함을 얻게 되니 둥글둥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불교 같은 이런 불교 사상은 둥글둥글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하고 지지난 시간에도 불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순환의 논리거든요. 불교에서의 생사관을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생사일여라고 그랬죠. 생과 사는 맞닿아 있는 거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 말씀드렸죠. 만남은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처럼 헤어진다라는 건 또 다른 만남을 의미합니다. 생로병사, 다시 태어나죠. 생로병사, 그죠? 계속 영겁 회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거죠. 모서리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둘을 융하였으나 하나가 아니요 두 가지의 극단을 버렸으나 중간도 아님도 같다.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면 둘의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로 쫙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거를 둘의 색깔이 없으면서, 이게 제가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이 아니어서 뭐 물리적 반응, 화학적 반응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둘의 색깔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너 맞아, 너의 맥이도 맞아.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는 그 뜻에서는 우리는 싸울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논리. 그래서 두 가지의 극단을 버렸으나 중간도 아니다. 여기에서 중간은 뭐냐면 산술적으로 중간 뚝 잘라놓은 게 아니라 정말 고심해서 요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 거고요. 하나하나의 독특한 여러 악기 소리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음악을 이루게 됨이 마치 이와 같다. 요거죠. 오케스트라 같은 거. 악기들이 각각의 소리를 안 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그것들을 잘 엮어서 아주 훌륭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원효는 각각의 사상들을 인정하면서도 높은 차원에서 아우르는 논리, 그것이 바로 원흉회통이고 화쟁이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미륵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여줬고 해동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동쪽에 살아있는 보살, 부처님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역사상 정말 사상가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원효,
이황, 이이 세 사람은 꼭 꼽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황, 이이뿐만이 아니라 원효대사는 일본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역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상가 원효, 이황, 이 이렇게 손꼽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황도 대단한 학자로 손꼽거든요. 자, 원효의 사상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재에 너무 좋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네요. 63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불도는 넓고 탕탕하여 걸림이 없고 범주가 없다. 자, 이런 표현 굉장히 좋죠. 경계가 흐릿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는 건 거죠. 다 아우러 버렸으니까. 영원히 의지하는 바가 없기에 타당하지 않음이 없다. 이 때문에 일체의 다른 교의가 모두 다 불교의 뜻이요 백가의 설이 옳지 않음이 없으며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다른 모든 다양한 설들 다 인정을 해준다. 팔만의 법문이 모두 이치로 돌아간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다고 하고 그 견해에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꼭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가르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념 논쟁이던 어떤 위치에 대한 너는 좌측에 있니 우측에 있니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쪼개서 얘기하지 말아라.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라가 잘 돼야 된다라는 논리 그것에는 우리는 다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이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은 사람 정저지화가 떠오르고요. 대롱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좁은 식견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일컬어 식견이 적은데도 많다고 믿어서 식견이 많은 사람을 도리어 헐뜯어 어리석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원효의 화쟁의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효의 화쟁 사상이 등장하는 책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대승기신론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승이라는 게 이제 붙은 말이고 기신론이란 책 자체가 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입문 서적이기도 하고요. 소는 이게 한자로 이제 트일소자인데요. 이 책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에 트일소자를 붙이는 건 해설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름 원효대사가 해설을 담아는 거죠. 수많은 책을 이제 집필을 하시거든요. 해설서도 많이 쓰시고. 근데 원효대사가 요거에서 어떻게 이제 관계성을 설명하냐면 일심 이문 사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심 마음이 하나인데 이문 문이 두 개다. 그러나 일심이다라는 걸 놓치지 마라 이거잖아요. 문이 두 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메이저급의 학파가 두 개가 있었죠. 중관학파는 떠오르실 겁니다. 중론이란 책에서 유명해졌고 주창이 된 학파인데요. 누가 만들었죠? 바로 용수, 나가르주나 기억나시나요? 대승불교의 중요한 논리고요.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 논리는 한 글자로 뭐? 공사상이었죠. 공사상은 뭡니까? 비워라라는 거예요. 그런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깨버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어. 깨버리는 거예요. 다 비워버려라 이 논리니까. 그래서 본체입니다. 이 본체가 어려우시면 이데아 같은 거예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예. 그런데 이데아를 희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 본체를 강조했던 중간학파의 영향 속에 진여문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본질적인 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또 유명했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가행 이런 연구가 아주 활발했던 유식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식학파는 이 유자를 어찌 보면 있을 유자로 이해하셔도 돼요. 왜 있을 유자냐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몸뚱아리는 있잖아. 그거 왜 자꾸 부정해? 니네 얘기하는 거 너무 극단에 치우쳤어 하면서 본인은 계속 긍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현상을 강조하는 거죠. 역시 플라톤 철학에 보면 바로 본체와 함께 얘기되는 게 현상이잖아요.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 분명히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생멸문이라는 것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생멸, 그래서 쌍생, 쌍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타난 것들이 영향을 주고 사라지면 또 영향을 주고 생멸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면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유식학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셔도 문제에 가끔 읽다 보면 진여와 생멸은 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엮어버리면 그것은 둘이 다른 길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문은 두 개지만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일심이문 사상이라는 게 대승기 신론소에 등장을 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일심이문은 저보고 이제 좀 창조적인 문제를 내봐라 그러면 이기론의 이황과 이의 성리학 중에 이와 기를 떼지 말 것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황 이 중에 이 선생님. 그걸 뭐죠? 이기지묘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연결해도 되게 재미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뭐죠? 상호 보완이라는 뜻이 이의 이기론에서도 나오고 조화를 강조한다라는 것 또한 둘 다 될 수는 있겠죠. 이의 사상과 요 일심이문 사상과 통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문제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은 교종과 선종이다라는 게 이 비교가 될 때 항상 이게 마음을 강조하는 태도들이 우리나라 불교의 강세잖아요. 선종의 논리 중에 마음을 강조하는 거니까 마음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어디 있어요? 성리학과 양명학 중에 대답해 보세요. 성리학과 양명학 중에 양명학에서 마음을 강조하죠. 양명학과 선종을 엮는 문제, 핵심 교집합은 마음.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실은 불교와 양명학이 영향이 없었을 것 같지만 서로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 그래서 요 원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심이문, 즉 화쟁의 논리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다음 자료도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신문 10개의 문이 있는데 화쟁, 다툼을 없애서 조화롭게 한 논리가 나옵니다. 역시 화쟁이라는 건 싸우지 말라라는 거니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화쟁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자, 원효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개합, 개는 뭡니까? 동대문이 열렸다 할 때 열렸다. 합은 합쳤다 이거예요. 자, 이거 부채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열었다, 열었죠. 그 다음에 부채 접었다, 이거 합이죠. 그러니까 개합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개합이 부채가 딴 게 아니잖아요. 얘 하나에서 나온 거죠. 몸뚱아리가 다른 게 아니죠. 개합. 그 다음에 종요라는 건 이건 종자는 이게 마루를 상징하시면 돼요. 마루 종자. 그래서 마루는 이렇게 기둥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요는 뭐냐면 요약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곳 펼친 것과 요약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얘기는 개합과 똑같은 말. 개가 종이 되겠고 합이 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다르지 않다. 펼친 거나 닫힌 거나 다르지 않다.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입파는 뭐예요? 세워주는 거, 파는 깨트리는 거. 그러니까 입하니까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걸로 봐선 유식학파, 그죠? 근데 깨트리는 거니까 중관학파, 그죠? 그러면은 진여문과 생멸문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논리. 여탈 주었다가 뺏는 거. 그다음에 동의 유무 결론은 이거죠. 일즉다 다즉일이에요. 즉 하나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지어다. 즉 하나에서 나왔지만 여럿이 될 수 있고 여럿이 나왔지만 하나로 돌아가는 것처럼 싸우지 말자라는 논리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헷갈리게 시험 문제 낼 때 뭐라고 하냐면 원효가 교종과 선종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시대에 두 개의 종파를 통합하려고 한 원흉회통 사상이다. 이러면 맞을까요? 아니죠. 지금 원효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교종, 선종 얘기 전에 다양한 사상들을 원효가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 뒤에 한참 뒤에 그 뒤에 나온 게 의천과 진울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원효를 접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본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저래 책 소개 많이 합니다. 통섭하면 우리가 이제 컨실리어스라고 하는데 이 컨실리언스 할 때 이 통섭할 때 섭자가 섭리할 때 섭자인데요. 거느리다 섭자죠. 거느리다 섭자. 근데 저는 가끔 이 거느린다라는 건 아주 사물에 능통하고 있는 한 줄기의 이론을 잘 잡고 있으면 양쪽을 넘나들 수 있는 건 거거든요. 근데 원효가 얘기하는 통합의 논리가 통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사실은 이게 완전히 다 학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선생님이 윤리사상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역사도 같이 공부가 돼 있게 되고, 역사 공부하시는 분은 윤리사상이 또 같이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공부라는 건 그만큼 재밌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음악 주로 많이 들으시나요? 저도 음악 참 좋아하는데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이,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그 헤비메탈 그룹의 이 베이시스트였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얘가 음악을 탁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아주 헤비한 음악을 들을 줄 알고 이어폰을 탁 뺏어가지고, 선생님 때는 이제 워크맨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테이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딱 들었더니 클래식 음악을 듣고, 바로크 시대의 음악. 그래서 야, 너 왜 이걸 듣냐? 너 되게 막 이런 거 데스메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메탈 아주 헤비한 것의 원료가 바로 바로크 시대 클래식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헤비한 음악이 어울릴까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음악은 통한다라는 거죠. 음악 들을 때 우리가 가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클래식만 음악이야, 이런 음악 듣지 마. 요거는 원유의 입장이나 통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죠. 다 좋은 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섭의 논리는 사물에 널리 통하는 원리로 큰 줄기를 잡는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 때 앞으로는 통섭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창의적인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딱 잡고서 넘나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거의 저하고 수업하시는 분들이 문과 학생들일 텐데, 저는 이런 윤리 수업은 이과 학생들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문과 학생들은 과학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마 저의 논리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치우친 공부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고 통합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래야 창의적인 인재가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실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 팁 하나 드릴게요. 통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융회통의 논리로 보면,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때 주제가 인문학이나 사회학, 교육학 이런 내용들일 때 과학의 적절한 예를 연결해서 써버리면 최고의 A급 답안이 됩니다. 근데 아주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제2, 제3의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원유의 이 화쟁 사상, 이런 원융회통 사상을 이어받는 사상가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의천입니다. 자, 보시면 의천이 진울보다 한 100년 정도 선배인데요. 의천과 진울은 잠깐 제가 옆에다 판서를 하면서 이들의 논리를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외우기가 쉬워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리죠. 의천은 1번, 자,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에요. 선종 조그맣게 쓸게요. 네,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이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라는 건 원래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때 불교 전통 자체가 교종을 먼저 받아들이고 교종이 전통이 컸었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들어온 선종, 둘이 너무 나뉘어서 싸우다 보니까 둘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입니다. 그래서 의천, 천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의천이 또 강조했던 게 뭐냐, 이렇게 나오죠. 2번. 자, 먼저 나오는 건 교관겸수라는 거예요. 교관겸수라는 것은, 교관겸수 자체가 교종과 관은 선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강조하지만 선종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겸해야 겸해서 닦아야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교관, 겸수, 겸해서 닦아야 된다. 둘 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똑같은 말이 뭐냐면 교관, 병수 같은 말이에요. 같이 병렬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요것도 같은 말이에요. 교선, 교종이고 선종, 일치를 강조했다라는 거고, 하나 이제 예외가 하나 있네요. 이게 약간 말이 어색해서 외를 강조한 거죠. 밖에 있는 교리 공부가 외니까. 그 다음에 안이 관자,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내면, 선종이겠고요. 근데
외내겸전 이러면 좀 어색해서 내외겸전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는 안을 들여다본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선종이겠고요. 외는 뭘 얘기해요? 교종을 얘기하는데 둘 다를 공부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의천, 천 하니까 천태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교를 배우는 자가 내를 버리고 외를 구하며 선을 익히는 사람이 내조만 좋아하니 교를 배우는 자, 선을 배우는 자, 교는 교종, 선은 선종. 그러면 둘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모두가 편집된 것이고 주변에 그친 것이다. 요거는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뒤에 뭐예요? 안과 밖이 함께 돼야 온전할 수 있다. 네 글자로 뭐? 내, 외, 겸해서 공부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뭐 요 문장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의천이냐 진울이냐 이걸 묻지는 않아요. 내신 시험은 물을 수는 있을 거예요. 등급 가르기용으로 어렵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괴롭힐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요령이 있으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진울입니다. 자, 100년 뒤니까 선종이 중심이 되어서 통합하려는 논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울의 사상은 좀 제가 필기를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옮겨가지고 써볼까요? 진울입니다. 자, 진울의 사상의 핵심은 먼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선종이 먼저 나와주고 교정 조그맣게 써볼까요? 그러나 둘 다 강조한 거죠. 선종 중심의 교정 통합. 그리고 진울이니까 의천은 천태종, 진울은 조계종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역사 시간에 주로 다뤄지는 거고 우리는 사상에 초점을 맞춰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인데요. 선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먼저, 깨우침이 먼저 요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단어가 돈오입니다. 돈오는 원래 선종에서 강조하는 거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선종과 진울의 공통점은 돈오를 인정했다라는. 근데 한꺼번에 깨달았다라고 그래서 느낌표 딱 해놓고요.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냥 연습하지 않고 두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느낌표 쭉 이거 쭉이 뭐냐? 계속해서 닦는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느 날 막 공부를 하다가 한순간 수학 문제가 막 한순간에 풀립니다. 돈오죠. 나 이건 다 깨우쳤어. 이제 연습 안 해도 돼 하면은 까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돈오와 점수는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돈오는 선종이고요. 점수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교종이 되겠죠. 그래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선종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정과 해는 쌍 함께 수 닦아야 된다. 여기에서의 정은 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정은 바로 선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정, 원래 이제 불교의 삼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선정,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교학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선정, 지혜, 교학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선정이다라는 건 마음이 고요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지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선종을 얘기하는 거죠. 해는 어디에 많이 담겨 있다고요? 해가 뭐예요? 지혜. 지혜는 반야. 반야는 판야. 반야 바람 일다 신경. 그러면 여기는 책에 있죠. 이건 뭐예요? 교종이죠. 근데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정해쌍수, 누구의 논리? 진울의 논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죠. 본래적인 자기가 본불성. 이건 어디에서 나와요? 선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원래 부처님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호련이 깨친 뒤에 라고 나와요. 호련이 깨쳤어. 또농.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뒤에 무명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닦아. 요 부분은 점수가 되겠죠. 요거는 선종에서 한 걸음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의천, 진울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조화를 강조한다. 조화에는 교종과 선종의 조화라는 거죠. 근데 더 커다란 바운드리로 보면 원효까지도 조화를 강조한다라는. 근데 원효는 교종과 선종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백가로 하여금 하나로 화합기 잃게 하는 원리를 강조한 거고, 의천과 진울은 선종과 교종의 통합이다라는 거죠. 싸우지 말아라. 근데 다 뭐라고 그래요? 조화론적인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는 조화론적인 사상, 통불교, 원흉회통의 사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호국불교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뒤에 보면 마음의 고유한 본체와 깊은 지성의 작용, 이게 뭐예요? 마음의 고유한 본체는 뭐예요? 선정이죠. 정 나왔으니까 선정. 그 다음에 깊은 작용이 해자죠. 지혜. 그래서 정해쌍수,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렇게 외우시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표를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원효, 의천, 진울 오늘 1시간 동안 배웠던 사상을 한목에 정리해보면 원흉회통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 원흉회통이란 표현은 원효대사에게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원흉회통적인 전통하면 우리 불교의 전통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의상도 마찬가지로 의상도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효, 의상, 그 다음에 의천과 진울 다 원흉회통적인 성격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겠죠. 결론은 뭐냐? 다 조화론적인 사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은 게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울림들을 주는 스님들이 계시네요. 무소유 하면은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이 책을 읽고요. 우리는 정말 소유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 스님, 스님의 주례사, 요즘에 뭐 증문죽답으로 인기 참 많으시네요. 법륜 스님, 엄청난 팔로워들을 몰고 다니시는 해민 스님입니다. 정목 스님, 해민 스님과 이렇게 대화했던 그 인터뷰도 제가 읽어봤는데 참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민중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나요? 그 마음을 끝까지 한번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셨던 거 문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죠. 5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66페이지에 있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오늘 배웠던 개념이 그대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보시죠.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움직이는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다르기는 해도 둘이 아니다. 파도가 일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둘이 아니다라는 건 일즉다 다즉일이죠. 일은 바다일 거고 다는 아주 다양한 파도들을 얘기할 텐데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몸통 아니겠느냐. 일심화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효의 이야기니까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나 남녀 역할 갈등, 세대 간의 가치 갈등 참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이고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갈등 양상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일심화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1번, 세속과 진리의 세계를 구분하여 인식하라. 이거는 소승불교적인 얘기고 민중과 함께하는 원효대사의 민중불교, 대중화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모든 현상을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맨날 싸우겠죠.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오는 차별의식에서 벗어나라. 이게 정답이죠. 일단은 마음을 열어두고 대화하는 게 출발인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자라는 거.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 얘기 말고 테러에 대한 얘기 막 너무 사람의 생명을 정말 원효대사가 보면은 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테러라는 문제에서 봤을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데 일단 좀 대화를 하는 게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별의식, 사고, 고정된 사고방식 버려라. 이게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도 한번 정리해봐. 4번, 5번. 자, 다른 집단의 특수성과는 좋아요.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건 상대적 가칭을 인정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죠. 인정해줘야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되겠죠. 감각을 기초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감각을 기초로 한다? 그건 내 감각이니까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 라는 논리여서 해결 방안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아주 재미난 문제인데요. 요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모의고사에. 근데 우리 아까 그림만 봐도 풀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원효, 의천, 진울인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일체 불교, 모든 교의가 불교를 얘기하겠죠. 뜻이고 백가의 의설이 나왔네요. 옳지 않음이 없으며 팔만의 법문이 모두 이치에 들어간다. 원효대사의 일심화쟁 원흉회통입니다. 을은 누굴까요? 외적인 것을 구하고자 하는 교와 내적으로 개치를 아까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둘 다 닦아야 된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니까. 또 힌트는 교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교종 중심 의천. 대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하며 말하면 도노와 점수라고 줘버렸죠. 그러니까 진운. 자, 기억입니다. 갑은 귀족 중심의 불교를 민중불교로 전하는데 정답. 기억 고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을은 대립된 이론을 조화시키려는 화쟁의 논리를 정해. 이거는 아니죠. 을은 선종과 교종,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얘기하는 거지 화쟁은 원효대사의 이야기니까 틀렸고요. 자, 병은 진울인데요.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 종파 대립을 극복하는. 맞아요? 네, 맞았죠. 그러면은 틀린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병은 교종 중심이에요. 선종 중심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조계종, 선종 중심. 그러면 리을이 답이겠네요. 을은 뭐라고 나와요? 교관겸수. 병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정해쌍수. 교관겸수, 교관병수. 그 다음에 뭐 교선일치, 내외겸전 다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리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작업 역시 키워드 정리 깔끔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대답해보세요. 직접. 원효의 무슨 사상이 내용 아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대답해 보십시오. 정답은 그렇죠. 화쟁사상. 뭐 다른 말로 원흉회통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즉다 다즉일 요거까지 연결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유화계 중화사상, 중용사상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의천과 진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여러분들 찾아보시라라는 건데요. 의천이죠. 들어가야 될 단어 그렇죠. 교관겸수. 뭐 교관겸수라는 건 교관병수, 내외겸전 함께 외워주시고요. 중요한 거 진울은 두 가지 들어가야 되겠죠. 단번에 깨친 뒤 도노 점수.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정해쌍수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불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은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세상을 뒤집어 보자 라는 논리, 바로 도가 사상과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노자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재미난 얘기 많이 준비해 올게요.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